이분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렙니다. 아, 설레임. 이분이 이제 워낙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네. 그래서 정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피곤을 달래면서까지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잠이 올 수 있잖아. 네. 잠 깨려고 또 저기서부터 스타벅스 커피를 쫙 마시면서 얼마나 그 감동적입니까? 아이고 정말 잠 깨려고. 야. 매불쇼를 위해서 잠 깨려고 스벅 커피를 쫙 이런 마시면서 오십니다. 이런 구라쟁이.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범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감동이야. 이게 스벅입니까 지금? 네. 이게 감동. 스벅이냐고? 네.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저희가 급하게 아이고. 컵 바꿨잖아요. 네, 저희가 우리 PD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방송 밝힘 있냐고요. 네, 컵갈이 했습니다. 아이 열받아.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난거 아니야? 이런 채용이 이런 거짓말쟁이.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매도를 하고 너 엄마한테 이른다 자꾸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뭐라 하신 줄 알지? 잘 모시라고 목사님. 아, 그 네. 얘기해요 안 해요? 합니다. 네. 여러분 순 뻥이고요. 제가 무슨 스타벅스를 먹겠습니까? 지금 화가 나 열받으 좀 이따 스타벅스 얘기할 거예요. 이런 나쁜 정용진. 정용진 고맙습니다. 맞지? 네. 정영진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고맙습니다. 뭘 고맙습니다. 언론학자 최고의 언론학자이자 고맙습니다. 목사이자 유시민 작가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국대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진행자가 출연자의 발언 내용과 동기화시키지 마세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출연자의 발언 내용이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야 못 알아듣는 얘기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자,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종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수로 모십니다. 네. 강성필입니다. 아유. 요즘은 종편 최대 이슈가 뭔가요? 매불쇼는 문제가 많은 국민의힘 후보를 후드려 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저희 민주당 후보도 패요. 팰 거 있으면 뭐 패 거 있으면 패지만 네. 저는 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를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너무 바쁩니다. 평택의 김용남, 부산의 하정우, 서울의 종원호에 대해서 막 이 상대 후보들의 막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 밑도 끝도 없이. 네. 너무 힘들어. 너무 바쁩니다. 예. 진짜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요. 이분은 진짜 힘들어. 쉽지가 않아 이분은. 꼭 이기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아주 본인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사실 이제 평론계의 요즘 엔비디아입니다. 맞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시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저께 나왔는데 왜 또 나왔냐? 예, 최욱 앵커님이 그랬잖아요. 예, 불러줄 때 와라. 그럼요.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 잃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5분 대기하다가 바로 튀어왔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슈도 없는데 왜 불렀나 싶지만 아닙니다. 경제는 이슈가 많아요. 늘. 그렇습니다. 늘 많아. 자, 오늘 그 주식 시황, 네. 그다음에 지금 주식 관련해 가지고 또 뉴스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네네네. 뭐 들어가기 앞서서 경제 관점에서 이 스타벅스 이야기 잠깐 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스타벅스 이 대한민국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분이 네. 뭐 요렇게. 이마트 네. 67.5. 이마트가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 저거 지하청. 저거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계약할 때. 그냥 내용. 네, 한국 파트너사의 규책 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정용진은 이제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MBC 문화방송이 스타벅스 본사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시행할 거냐고. 네. 아,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콜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콜 옵션 행사 논의 중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현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논란을 일으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이걸 어떻게 시행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저 정도 멘트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스타벅스의 얘기를 좀 본사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원래 우리나라 스타벅스 진출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신세계와 반반으로 합작으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5대5로? 예, 5대5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자기 지분을 팔아요. 50% 갖고 있던 지분을 파는데 누가 스타벅스가요? 예, 스타벅스 본사가 50을 내고 신세계가 50을 내서 50대 50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걸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스타벅스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거. 근데 이제 중간에 50% 지분을 이제 팔아요. 누가?
신세계 본사가 내가 가진 50%를 이제 판다라고 해서 팔아요. 팔면서 17.5는 신세계 네가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으로 팔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타벅스 본사는 우리나라에 지분이 없어요. 스타벅스 코리아에 지분이 없어요. 네네. 예, 지분이 없는데 팔고 나갈 때 물어본 거예요. 왜 팔고 나가니? 장사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배경이에요. 뭐냐면 스타벅스가 이미 너무 많이 깔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한계에 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자본이익 주주로서 자본이익을 더 가져가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쯤 고점에서 던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라고 업계는 추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요. 던지는데 던지고 그럼 지분이 없으니까 손 탁탁 털고 나갔냐 이게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 동일하게 경영 방침이 유지가 돼요. 같은 로고, 같은 시스템, 같은 서비스, 같은 매장 관리를 전 세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갔지만 만약에 한국 스타벅스가 이상해져. 그럼 전 세계 스타벅스 고객들이 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맛이 이상해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남겨놔요. 로고 건들지 마. 매장 디자인 건들지 마. 출점할 때도 내 허락받아. 원두는 내가 지정해 준 것만 써. 레시피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딱 해서 관여는 계속 하게 해놓고 단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내가 너한테 지분은 넘기지만 이 브랜드 가치는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의 귀책 사유로 스타벅스라는 이미지의 훼손이 되면 네가 가진 얼마 전에 너한테 판 17.5 말고 네가 가진 전체 있죠. 62.5. 네. 그걸 통으로 내가 다 사버릴 거야. 그래서 산다가 콜, 선택권이 옵션. 그래서 콜 옵션이 조항이 들어있는 상태로 지분을 판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해야 돼. 그리고 간다. 이러고 나간 거죠. 근데 지금 생긴 문제는 뭐예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게 잘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그걸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멋진 옷을 입고 스타벅스 텀블러라든지 컵을 딱 들고 스타벅스 커피잔에 로고가 생긴 걸 들고 있어도 그게 멋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그건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이미지. 자, 두 번째. 스타벅스 매장이 주는 공간감. 커피를 일부러 나와서 마셔도 되는 그 공간감. 이 두 가지를 전 세계에서 본사는 제일 중요하게 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뭐가 망가진 거예요? 이미지. 스타벅스 컵을 들고 멋지게 마시는 그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같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광주 조롱으로 인해서 텀블러를 깨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텀블러를 깨고 컵을 깨고 있잖아요. 네. 지금 스타벅스를 들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더 이상 멋이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 뉴스가 BBC라든지 블룸버그를 타고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잘못하면 극우 이미지. 예를 들어 유럽이 생각할 때 나치 이미지. 이런 거랑 우리가 동일시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스타벅스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의미가 있네. 더 이상 본사가 팔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훼손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본사가 당장 콜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는 몰라도 네네. 콜옵션 행사 여부를 진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 메시지 자체가 예. 그렇구나. 근데 이 정용진이는 세상이 너무 우스웠던 거야. 네. 한 번도 얘는 자기가 타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건데 얘는 진짜 웃긴 애가 중국 혐오하면서 중국과 사업해. MOU. 광주에 내가 이번에 난 처음 알았는데 광주에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할 거더만 몇 조 단위로. 저도 놀랐어요. 이런 조 단위더만. 그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이제 신세계 전체 그룹이 이제 계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하고 있는 신세계가 있고 네. 정용진이 하고 있는 이마트 계열이 있어요. 네. 분리는 됐습니다. 그럼 정용진이 하고 있는 이마트 계열의 제일 대장 회사는 이마트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신세계 건설이 있습니다. 신세계 건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무튼 많은데요. 네네. 그 신세계 건설이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마트가 5천억을 긴급 수혈을 해서 겨우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네. 자, 그런데 그 신세계 건설이 신세계 건설 위주로 해서 광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터미널 사업, 스타필드 사업, 주거 사업 뭐 이런 사업을 해서 총 규모가 4.2조가 넘어가요. 근데 4조가 투입되는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이 인허가 우리 깐깐히 볼 거야. 뭐 민원 들어온 거 잠깐 멈춰봐. 소음 체크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정말로 깐깐하게 들어간다. 네. 공사가 지연돼요. 그럼 비용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예를 들어 스타필드를 완공했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난 더 이상 신세계에 안 가겠다.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에서 해야 되는 한 4,300세대 정도 주거사업 나 분양 안 받아. 또는 터미널 같은 거 했는데 상가 입점 안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조짜리 만약에 부실이 생긴다. 신세계건설 감당 못합니다. 이마트가 수혜라는 범위를 넘어가요. 근데 지금 광주를 건드린다는 거는 사업적으로 보면은요. 잘못하면 그룹 전체의 캐시플로우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무슨 정신으로 저런 경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상 배임이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배임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지금. 문제 아니야. 네. 보여줘야 돼. 야 광주의 아들. 나 솔직히 진짜 열받거든 나. 진짜 정용진 때문에 옛날부터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세상은 화를 안 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진짜 엄청 화가 많이 났었거든. 네. 아우 나 이번 기회에 진짜 혼을 내줘야 돼. 이런 짓은 하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거나 이미지적으로 타격 입는거나 법적으로 타격 입는거나 보여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 다 광주 사람이네. 그러네. 근데 저는 이 기사 보고 제일 화났던 근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광주시랑 신세계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 수건 사업인 만큼 기존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의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거 바로 반발하고 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성명을 내고 있기도 하고. 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수건 사업이었던 건 맞긴 맞잖아. 그건 맞긴 맞죠. 그거는 네. 맞잖아. 근데 이제 광주가 인구 밀도로 따지면 전국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두 번째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세 번째인가 그렇더라고 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5.18 단체한테 그 신세계에서 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갔었어야지. 예. 아래에 있는 사람 딸랑 보내가지고 맞아. 끝낼 줄 알았습니까?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용진이 해야 될 일은 이 마케팅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먼저 털어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못하지. 지금 그거는.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못하지. 우리가 추측만 하잖아요. 어. 정용진이가 시켰는지 정말 아래 개념 없는 직원이 한 건지 아니면 개념 없는 직원이 아이디어 보내니까 아이고 좋다 잘했다 한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못해.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치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 다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기관들도 많이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 조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광주시청에서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실수는 없는지, 뭔가 좀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명확하게 처벌하고 규정,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이번에 몰랐는데 이놈이 그동안에 봤더니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더만.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는 상품권 같은 것도 맞아요. 다 그런 줬어. 걸로 다 줬더라고. 그렇지. 상품을. 기관에서 뭐 행사하고 맞아요. 이렇게. 행사하고 하면은 스타벅스 그렇지. 그랬어. 이거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행안부 것도. 장관이 어제 다 멈추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도 광주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 준비해 놓은 거 다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품권을 예를 들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스타벅스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주던 걸 전부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건 전 관공사나 아니면 정부기관들이 다 따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타벅스 본사가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네. 국민의힘 4선 의원 한기호라고 있어요. 네. 아, 알죠. 네, 4선 의원이면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어마어마하게 중량감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앞으로 스타벅스를 마치 그 극우의 성지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거든. 이거는 스타벅스 본사가 알아야 돼. 그거 좀 올려주세요.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민주당까지 왼쪽에 편가르기로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애국민들 그렇지. 아지트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좋아. 이거 본사가 알아야 돼. 네, 본사가. 두 번째, 공권력으로 이렇게 잔인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독재 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유, 저 아지트 핵심입니다. 아지트가 되겠다. 아지트. 저기 가면은 이제 정광훈 만날 수 있고, 전환길. 전환길 만날 수 있고, 김세희 만날 수 있다. 네. 이게 이미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스타벅스 본사가 알면 진짜 기겁할 노릇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극우적 이미지로 고착되는 거. 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만들었던 이미지가 한 번에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프라푸치노.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아니 이게 사실 진짜 열받는 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온라인에서 이번 이 사태 이후에 이놈들이 더 신나가지고 더 낄낄거리고 있어. 맞아요. 그거 저 AI로만 합성해갖고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와, 이 범죄야 범죄. 광주는 하나의 총기를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어. 와. 이게 이런 거 스타벅스가 알아야겠네. 이거 알아야 돼. 와. 얘네들은 지금 아주 신났거든. 이게 엄청 자기들끼리 재밌나 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야 돼. 저 커피 폭탄. 와,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신세계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이걸 업무 방해든 아니면 무슨 명예훼손이든 이런 걸로 고발해야 돼요. 이런 네,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타벅스의 지금 명예가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건 이제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니 실제로 SNS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인증샷이라고 막 올리면서 빨강 이들 없으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예, 사실 그래- 5.18은 네. 그 특별법에 보면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이거 좀 실제화시키고 이번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까지 좀 법적으로 좀 실제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 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주식 얘기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가 나와서 늘 이제 코스피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아주 이례적으로 코스닥 이야기를 해도 되는 날입니다. 코스닥.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서 오늘은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는 현재 시간으로 7,866 그래도 양전 플러스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저께 8% 넘게 8%. 와. 하루치고는 역대 아마 최고치로 많이 올라간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뛰었는데도 오늘 차익 신호에는 이런 게 없이 편안하게 숨 고르게 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힘이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에 주목하셔야 되는 코스닥이 1163으로 5.17%가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매수 사이드카가 아침에 발동될 정도로 지금 그랬어? 코스닥이 오랜만에 정말 뜨겁습니다.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해요. 신기하네. 왜? 일단은 원인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국민성장펀드가 런칭돼서 팔리는 날이거든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문 열자마자 오픈런 완판 끝났습니다. 나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 국민성장펀드가. 저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오픈 되자마자 켰거든요. 네. 바로 마감돼서 바로 저도 못 마감이에요. 들어갔어요. 바로 마감이야. 네.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국민성장펀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오늘 코스닥의 성장 이유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의 기대감, 두 번째가 연기금의 코스닥 펀드 코스닥 투자 의무화. 그 의무화가 됐어요, 이번에?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바이오 백신 뭐 이런 어떤 코스닥 주로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 펀드에 대해서 추가 출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3부 리그로 나눠지거든요. 앞으로 그중에 이제 프리미엄 관련한 지수 출범 예정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한꺼번에 모아지면서 오늘 코스닥이 진짜 투심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좀 나눠드리면 네. 일단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범이 됐어요. 네. 우리 국민성장펀드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네. 네. 드려야 돼요. 나는 아예 몰라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게 한두 군데는 아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투자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들도 투자받기 힘들고 있는 시설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엉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산업을 성장 엔진을 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의 마중물을 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총 규모 30조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서 와.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정부가 먼저 스스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정말로 투자가 필요한 그런 최첨단 산업에 정부가 돈을 넣어서 산업을 일으키겠다, 네. 성장 엔진을 켜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걸 이제 시행하는 중인데 네. 그 투자 30조를 어떻게 할 건가를 봤더니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돈이 필요해? 그럼 꿔줄게라고 하는 대출로 지원해 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그것도 필요하니까요. 아주 아직 중요하죠. 금융기관의 문턱을 못 넘는 신기술밖에 없는 대출 필요합니다. 네. 대출 한 10조 정도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투융자 요것도 한 10조 정도 나갈 거고 정부가 아니야 단순히 꿔주는 거 뭐 빌려주는 거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아예 지분을 넣을게. 그러면 주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투자할게. 요렇게 지분 투자를 한 10조 정도, 이게 지분 직접 투자 3조, 지분 간접 투자 7조 정도를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 지분 아까 얘기한 빌려주는 거는 성공하면 회사가 성장해서 이자 갚고 원본 갚겠죠. 네. 근데 지분 투자한 게 만약에 성장이 돼서 상장도 되고 회사가 엄청 커져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그 수익을 정부만 누려서 되겠느냐? 국민 여러분과 이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게 국민성장펀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뭐 주식회사 채우게 투자하겠다 하다가 아니지.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하십시오라고 해서 6천억 규모를 열어놓습니다. 국민 몫으로 국민 몫으로 열어놔요. 아. 그래서 정부 투자에 또 정부가 다 선별할 테니 회사 기업 금융기관들과 함께 좋은 회사 선별해서 투자할 테니 국민 여러분도 미리 투자하시고 성과를 과실을 함께 나누십시오. 같이 부자 되십시오. 네. 이런 느낌으로 오. 열어놓은 게 6천억이에요. 네. 그거 이름이 국민성장펀드예요. 아.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제 합쳐져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그 신성장 산업들에 잘 투자가 돼서 네. 올라가면 그 과실을 나누는 구조인데 오. 국민들에게 열어준다라는 건 다소 조금 고민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손실나면 어떡할 거야? 네. 아, 손실. 그죠?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열어주는 요 6천억 규모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까지는 원금이 보장돼요. 에? 투자 펀드인데도 원금이 보장돼요. 마이너스 20까지는. 와. 그런 투자가 세상에 처음이죠. 어디 있어? 상품 자체가 뭐 대출은 그나마 5천 예를 은행에 우리가 예금 맞추면 네. 은행이 부도나도 예금자 보호로 돌려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1억 정도. 와. 근데 투자 상품인데 원금이 마이너스 20까지는 보장된다라는 게 대단한 메리트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투자하시면 소득 공제가 돼요. 와.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중에서 1,800만 원 정도가 깎입니다. 와. 그런 거 그리고 어디 여기서 있어? 만약에 잭팟이 터져서 상장도 되고 높은 성과가 나요. 네. 그러면 상장 이익을 배당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배당 이익에 대해서도 보통은 우리가 펀드 배당은 15.4% 세금을 내는데 네. 9%로 저율 분리과세를 내려줍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순간 웬만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1,800만 원 소득공제니까 이것도 수익률로 환산하면 수익률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도 저리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이거는 앞뒤로 계산해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안할 그렇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거기 있는 투자하는 기업들을 다 금융기관과 정부가 선별해서 좋은 기술, 믿을만한 애들, 앞으로 더 커갈 회사들 골라서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실수할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인기가 폭발인데 오늘부터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더 찼다며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근데 오늘부- 6천억이 다 열린 건 다 아니죠. 열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아. 오늘 열려있던 예를 들면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열리던 온라인 거 그다음에 각 회사별로 판매처마다 은행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거든요. 이 판매처마다 할당된 오늘 물량 온라인 물량이 있거든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돼서 지금 한 2,200억 정도는 완판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거나 이제 2차 물량이 나가면 그것도 바로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뭐 안 할 이유가 없네. 안 할 이유가 듣고 없죠. 보니까. 예, 다만 그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5년간은 환매가 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나는 딱 넣어서 1년 있다가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뭐 애들 뭐 학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그 자금 스케줄을 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군요. 금액은 제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은? 그러니까 그 상한가 있을 것 같은데.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용이 하나 우선용이 하나 있고요. 일반용이 있는데 보통 그냥 한도 1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도 아, 1억.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돈 많은 사람이 다 넣어가지고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이 좋은 걸. 예, 예.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게 완판이 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갔잖아요. 네. 결국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쪽을 거쳐서 정부의 이런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결국에는 코스닥에 있는 기술 기업들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자금이 융통되면 우리 기술 개발하는 데 도움 되는데 또는 우리는 그 정부 자금을 받는 국민성장 펀드의 자금을 받는 회사다라는 인증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의 주요 회사들이 현재 지금 투심이 회복된다는 기대 속에서 오늘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코스닥이 영향이 있는 겁니다. 폭발했구나. 폭발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와. 연기금 투자 의무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은 투자 의무가 아니었나? 예, 의무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동안 연기금의 투자 비중은 한 연기금이라고 하는 정부 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노동기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는 투자를 의무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지금 얼마 들어있냐면 한 3% 정도 들어있어요. 자기 코스닥에? 예, 자기 투자금의 3%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너네는 왜 코스닥에 투자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업이 나빠서 좋아서는 둘째치고 하면 뭐예요? 평가를 안 해주는데. 아. 그러니까 너가 국민연금이야. 너가 뭐 예를 들어 노동부 고용기금이야. 너가 뭐야? 그러면 너 잘했네 못했네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네. 여기 평가에 없어요 코스닥이. 아. 항목에. 그러니까 내가 왜 좋은 평가 받지도 않는 걸 굳이 해야 합니까? 그러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코스닥에 넣으려면 이상한 기업을 발굴해 왔는지 아닌지를 또 심사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코스피에 있는 큰 회사 코스닥에 하더라도 아주 큰 회사 몇 개만 하지 참 좋은 회사인데 이걸 발굴해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요건 이제 정부가 앞으로 적어도 연기금이 코스닥의 5% 정도는 지금부터 의무적으로 해라라는 의무화 방침이 나온 거예요. 와. 당장 내일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예요?
지금 3%라고 하면 앞으로 연기금 전체 국내 투자 자금 중에서 추가 2% 정도의 수급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엄청 크네.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좋아지겠네. 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예. 크다. 큽니다. 이거 크다.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그동안 좀 꺼려했던 이유가 뭐냐면 좋은 회사, 기술과 뭐 이런 거 있는 회사는 아는데 네. 막상 진짜 기술이 있는지 또는 지배 구조가 정말 쓰레기 같은 회사인지 맞아. 뒤통수 치는 회사인지 작전주인지 이게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그걸 분별해내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맞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네. 회사 맨날 방문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접근이 어렵고 식별이 어려운 게 이 접근의 장애로 늘 작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해줘야 사실은 마음 놓고 우리가 코스닥 기업을 믿고 투자할 거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뭐 반도체가 좋을까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망한다, 저거 사기다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투자하면서 그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코스닥을 3부 리그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축구 승강제 1부 리그, 2부 리그 이런 것처럼 3부 리그로 나눠요. 그래서 1부 리그 프리미엄, 2부 스탠다드 보통, 3부 조금 위험해. 3부는 앞으로 조심해라. 더 쉽지 않겠네. 나머지 공보다 앞으로 2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너 좀 있으면 너 쫓아낼 수도 있어. 3부는 고사 되겠어. 아무튼 근데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3부로 나눠요. 그러면 적어도 1부에 들어가는 회사 정도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1부에 해당하는 회사들만을 상대로 한 지수가 나온다든지 그 일부를 상대로 한 ETF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 자금 수입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오늘 한꺼번에 곧 시행돼요? 네. 곧 시행돼. 예, 이게 오늘 한꺼번에 이제 시장의 투심을 좀 회복했고 아까 또 연기금이 들어온다라는 건 뭐예요? 수급을 막아주는 그거 거잖아요. 크죠. 그러니까 하반까지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심 좋아지니까 들어올 수 있고 적어도 밑을 막아주니까 이게 오늘 효과를 많이 보면서 코스닥이 5%가 넘게 간만에 올라서 그동안 코스닥에 이제 참 가치주 좋다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마음앓이를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뭐 굉장히 해피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좋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스피가 큰 형이라 먼저 가면 코스닥이 작은 형이라 막내라 좀 따라가는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역사적 평균 괴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코스피가 한 2,000 하고 있으면 뭐 코스닥이 한 1,000 정도 하고 있다. 이게 평균인데 예를 들면요. 네네. 근데 지금 코스피가 8,000이에요. 네. 내일 모레 8,000 아닙니까? 네. 근데 코스닥이 이제 1,100이에요. 아이고, 차이가 많네. 너무 벌어졌죠. 차이가 커. 이건 지금 이례적으로 많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요걸 좁히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 코스닥 시장 활성화 노력도 7월 이후부터 쭉쭉쭉 들어올 예정인데 네. 그것까지 기다릴까 말까 시장이 관망을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부터 확 불씨를 당겨준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올라가는 이유를 알고 내려가는 이유를 알아야 내가 그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려가는 이유 모르잖아? 네. 그러면 또 물타기를 해. 근데 내려가는 이유를 알잖아? 그러면은 내가 기다릴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팔 수도 있고 뭐가 이게 생깁니다. 예. 저는 또 종편 나가서 또 국민의힘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공격하면 알아야 또 방어를 알아야 하죠. 방어합니다. 너 모르는구나 이거. 그렇지. 1부, 2부, 3부. 투심 투자. 좋았다. ETF 나온다 너.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경제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방어해야 돼. 경제로 제일 많이 흔들어진 기거든.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후보들 다 호들로 패야 됩니다. 지금 거기 있고 바로 오늘 함께 싸울 분들이 다 저기 링 밑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든든합니다. 예, 박시동 평론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